안녕하십니까. 우주가 도와주는 지점장 솔우진입니다. 오늘은 좀 생뚱맞긴 하지만 70년 전통의 중국집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딱 70년 된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집이 있는데, 이 중국집이 최근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집이 왜 망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국집이었고 너무 깨끗하고 손님들도 많고 맛도 있는 중국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짜장면, 짬뽕, 탕수육, 팔보채, 양장피 너무 다 맛있는 그런 집이었죠. 자, 그래서 70년 동안 장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중국집이 옆에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 중국집이 옆에 있을 때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중국집이 생겨도 별 타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됐고 수익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언제부턴가 우리 집에서 짜장면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짜장면이 안 팔리나 고민을 했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짜장면 말고 탕수육, 짬뽕, 볶음밥은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짜장면만 매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집 사장님은 어차피 짜장면 그거 수익도 안 나고 예전에 한 그릇에 2,500원, 3,000원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팔고 수익 좋은 탕수육 이런 거 깐풍기 이런 거 파는 게 수익이 더 나니까 신경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오고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서 짜장면 값도 이제 6,000원, 7,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짜장면을 매출을 좀 올리고 싶은데 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집에서는 짜장면이 이렇게 안 팔리나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옆집을 한번 가봤죠. 옆집을 갔더니 재밌는 거는 이 집은 짜장면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탕수육이나 이런 다른 요리들은 우리 집보다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짜장면을 이렇게 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짜장면이 왜 이렇게 잘 팔리나 이렇게 분석을 했죠. 그래서 이 집을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우리 집보다 짜장면에 들어가는 재료도 좋고 그리고 맛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집은 짜장면을 7,000원 하는데 이 집은 6,500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과 퀄리티가 훨씬 높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가격을 낮추는 거는 창피하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동네를 주름 잡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중국집은 가격을 낮추는 작전 안 쓰고 그냥 옆집에서 만드는 짜장면과 비슷한 짜장면을 계속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옆집이 넣는 거는 넣고 그 옆집이 어떤 프로모션을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근데 이놈의 옆집은 말이죠, 나이가 어린 고객들이 오면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혜택을 막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막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따라했는데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장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안 되겠다. 저 옆집에 저 짜장면의 매출을 뺏어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짜장면의 가격을 내렸습니다. 저기 집이 짜장면을 6,500원에 팔면 우리는 6,400원에 판다. 그래서 저 옆집의 짜장면 가격보다 싸게 딱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짜장면에 굳이 필요 없는 재료들을 옆집은 막 넣는 거예요. 고객들이 좋아한다고 오이도 넣고 계란 후라이도 넣고 완두콩도 넣고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그래, 쟤들이 넣는 것도 우리 다 넣자. 그래서 쟤네들이 넣는 재료까지 다 때려 넣습니다. 다 때려 넣었어요. 근데 쟤네 집은 아주 좋은 게 있더라는 거죠. 뭐가 있냐면 짜장면을 먹다가 나이가 30이 안 된 이런 어린 고객들이 와서 짜장면을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희열에 불타서 만약에 뇌혈관이 터지면 죽을 때까지 이 짜장면을 공짜로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걸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옆집을 갔더니 짜장면뿐만 아니라 그 집에 팔고 있는 모든 메뉴를 공짜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파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공짜로 해주자라고 봤더니
이쪽 집에서 메뉴 변경을 할 때까지는 계속 공짜로 해준다는 거죠. 평균 한 10에서 20년은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쟤네들보다 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장님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짜장면을 먹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한 나머지 심장이 잘못되면 짜장면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집에서 팔고 있는 모든 메뉴를 2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프로모션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옆집은 다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탕수육은 공짜로 못 먹는데요. 짜장면 먹다가 잘못되면 탕수육은 돈 내고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도 고객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은 우리는 탕수육도 공짜로 먹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쪽 집은 그렇게 메뉴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우리 집 중국집 메뉴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조건을 10가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사장님은 야 10가지 갖고 되냐, 우리는 1000가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1000개의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집 메뉴를 공짜로 먹게 해주겠다, 우리 집에 짜장면을 먹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 짜장면을 10년 동안 돈 내고 먹으면 짜장면 먹은 돈을 다 돌려주겠다 라고까지 합니다. 짜장면을 먹으면, 그리고 짜장면을 먹다가 다른 집에서 안 한 거죠. 짜장면을 먹다가 면이 부족하다 그러면 5분마다 10%씩 더 주는 겁니다. 고기가 부족해? 그러면 먹다가 5분마다 계속 고기와 면, 소스를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배가 터질 때까지, 고객이 그만할 때까지 계속 5분마다 10%를 더 준다는 겁니다. 다른 집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곱빼기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먹으면 나중에는 곱빼기만큼 이상을 먹게 되는 거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국집에 또 문제가 뭐였냐면 짜장면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옆집보다. 그러니까 일단 종업원들이 싫어합니다. 또 종업원들이 짜장면을 팔기 싫어해요. 왜냐면 이 짜장면을 많이 팔면 월급을 적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업원들이 짜장면을 팔기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이 중국집에서 짜장면이 안 팔렸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짜장면 만드는 시간을 최신 기계를 들여서 10분의 1로 단축시킵니다. 저쪽 짜장면이 70초 걸린다면 우리가 지금 예전에 만든 짜장면이 70초 걸린다면 지금은 7초면 만들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주방장도 좋은 거예요. 금방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짜장면을 많이 팔면 탕수육 팔 때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준다고 한 거죠.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중국집은 공격적인 이제 영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옆집 짜장면보다 싸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기존에 넣지 않았던 재료들, 옆집에서 넣던 재료들까지 다 때려 넣습니다. 거기다가 짜장면을 10년 동안 계속 먹으면 짜장면 먹은 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1000가지 사건이 발생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판매하는 모든 메뉴를 공짜로 먹게 한다는 겁니다. 옆집처럼 탕수육은 공짜가 안 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얼마나 얇았습니까? 다 공짜로 먹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의 월급도 올려줬고, 그리고 짜장면 만드는 시간도 10분의 1로 단축시켰습니다. 자, 이랬는데 이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 장사가 잘 돼야 되죠. 그랬는데, 이런 전략을 펼쳤는데 왜 이 중국집은 망했을까요? 고객들이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중국집은 그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고객들이 알면 무조건 성공했을 텐데, 그래갖고 출혈 이렇게 막 다 해놓고 기계 바꾸고 월급 올리고 단가 낮추고 재료 좋게 하고 그랬더니 망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이 중국집에 있는 상황이에요. 옆집의 짜장면보다 훨씬 더 좋은 짜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으려면 고객들한테 알려야 돼요. 자, 이 중국집 사장님은 지금 누구한테 먼저 우리 집 짜장면이 좋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찾아오는 손님한테 얘기해야 되죠. 우리 중국집은 어른들만 오는 거예요.
애들 있는 집은 옆집을 가는 거야. 그러면 일단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집은 짜장면이 맛있다. 특히 30살 이하인 애들이 먹으면 기가 막히다. 최고다. 그러니까 당신들 자녀들 여기 데리고 와서 짜장면 먹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지금 우리 집 찾아오는 손님들은 있잖아요. 애들은 옆집 가서 짜장면 먹으라고 그러고 부부만 여기 와서 지금 먹고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 집에 오는 손님한테 짜장면, 어린애들한테 짜장면을 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빠르죠. 두 번째, 나가서 뭐 유인물 돌리고 광고하고 홍보해야 되겠죠.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겠죠. 그렇죠. 9월 5일 마이 슈퍼스타가 출시가 됩니다. 삼성화재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개정을 했습니다. 현대해상, 메리츠, 동부, KB의 자녀보험을 잡기 위해서. 그러나 잡지 못했습니다. 왜? 모든 상품, 어떠한 상품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결정적인 취약점은 딱 하나, 보험료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보험료 인하는 단 한 번도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회사의 유지비를 대폭 깎아서, 유지비를 깎는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중에 유지비를 깎는다는 거는 회사가 먹는 돈을 깎겠다는 겁니다. 신계약비는 RC가 먹는 거고 유지비는 회사가 먹는 건데 회사가 먹는 걸 깎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파격적인 거고 삼성화재 경영진이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회사도 절박하다라는 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여기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유지비를 깎아서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환급률을 올렸습니다. 10년 납으로 체증형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만 넣으면 10년만 지나면 99% 환급률이 나옵니다. 체증형 담보가 있다는 것은 업계 최초입니다. 암 진단비 5천 넣으면 10년만 지나면 6천이 돼요. 20년 지나면 7천이 됩니다. 우리 자녀보험 10년, 20년 되면 해지하죠. 왜? 그때 물가상승률을 반영 못하니까. 두 번째, 리모델링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고객님이 암진단비 5천을 들었는데 20년 후에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암진단비가 7천이 됐는데 해지를 못하죠. 해지를 하려고 그러면 7천만 원짜리 들어야 됩니다. 보험료 얼마 비싸겠어요. 같은 5천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체증형 담보는 기가 막히다. 그런데 체증형 담보가 자주 걸리는 것만 돼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이 체증형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 수정률 10년 납은 120%입니다. 우리 치매팔 때 환급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75%였습니다. 근데 10년 납으로 체증형 담보만 넣었을 때 120%, 무려 수정률을 45%를 더 드리는 거죠. 그리고 20년 납으로 설계했을 때는 무려 230% 태평삼대 수준의 수정률을 만들어 놨습니다. 새만기에 230%짜리는 마이 슈퍼스타 최고입니다. 자, 자녀보험을 많이 팔면 돈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중국집에 종업원의 월급이 오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담보. 이거는 신담보는 업계 최초가 아니고 그냥 옆에 집에서 팔고 있는 것들 중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담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없으면 좀 찌집한 것들 다 때려 넣습니다. 이제 담보 없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입면제 산정특례 대상만 되면 됩니다. 무려 1000여 개 질병이에요. 와우. 이제는 우리는 납입면제 질병이 1000개입니다. 그리고 역대급 시상은 아직은 확정이 안 됐는데 최소 200% 이상의 시상이 걸릴 거예요. 자, 첫 주차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객들한테 한번 제안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상도 크고 수수료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회사 상품에 자녀, 태아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이제는 마이 슈퍼스타 30살 이하는 그냥 이 상품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 30살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우리 아시는 고객 중에 29살이 있다면 빨리 지금 옛날 보험을 이걸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31살이 되는 순간 이 보험은 못 드니까요. 이렇게 완벽한 보험을 못 드니까요. 그러니까 29살이 되기 전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특히 지금 20대 후반인 고객을 제일 먼저 터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막 사회에 나간 고객들, 우리 고객의 자녀분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짜장면을 먹게 해야 돼요. 아무리 좋게 만들면 뭐합니까? 알리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우리 집에 짜장면을 맛보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첫 주 9월 5일부터 가동을 하시는 거예요. 가동을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가동을 해야 먹어본 사람이 계속 먹는다고 그 다음에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무해지가 있고 저해지가 있고 일반형이 있어요. 자, 자녀보험은 예를 들면 어른들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자주 리모델링을 하거나 힘들면 깹니다. 하지만 자녀보험은 유지가 오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해지를 안 할 거니까, 담보가 좋으니까. 그래서 저해지나 반드시 무해지로 하세요. 그래야 보험료가 쌉니다. 그리고 저해지는 환급률이 높죠. 그래서 환급률을 본다면 저해지, 보험료를 본다면 무해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녀들은 20만 원, 30만 원짜리 큰 건이 아니더라면 보험료를 볼 거예요.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8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는 무해지로 설계를 하세요. 그게 보장은 키우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급률을 따진다면 저해지를 하세요. 납입 기간 끝나면 환급률을 많이 줍니다. 특히 체증형만 넣을 경우에는 환급률을 정말 많이 주죠. 자, 치매 담보는 환급률을 많이 주는 담보였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걸리려면 먼 미래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치매를 판매할 때 보장보다는 환급률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을 넣어서 환급률이 좋게 나온다면 환급률과 보장을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환급률 좋은 건 치매 수준에다가 그 다음에 보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린다는 뇌혈관, 허혈성, 유사암, 암이니까요. 거기다가 업계 최초로 체증형이니까 보장과 환급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생명에 사망 넣어서 환급형 만들면 뭐합니까? 이렇게 보장받을 일이 높은 걸로 환급형 좋은 거, 환급률 좋은 걸로 만드는 게 훨씬 낫죠. 제가 오늘 생뚱맞게 70년 전통의 중국집이 망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봤는데 억지일 수도 있지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멋들어지게 회사가 고민해서 멋지게 예전에는 작았지만 지금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짜장면 개발해 놨습니다. 고객들을 먹이게 하는 것은 알신님들입니다. 일주일 파이팅 하십시오. 우주가 도와주는 지점장 솔우진이었습니다.